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샤론코치가 지난주에 수능 특강, 네, 이번 주에 또 대치동 명강사 시리즈, 네, 그래서 오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네. 원래 저녁 라방은 보통 주 1회, 컨디션이 좋아야 주 2회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산책을 거의 못했어요. 네. 컨디션 관리 때문에. 잠깐, 가볍게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예, 침대에서 뒹굴뒹굴 대다가, 이제 슬슬, 라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를 입을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뭐 이런 거 두런두런 생각하다 보면 금세 또 시간이 가요. 네, 또 조금 전에는 저희 또 샤플 단톡방에서 우리 마라맛 이야기 하다가 네, 정말 시간이 금방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 재밌어요. 하루 24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겨울방학 프로젝트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예, 냉동고 털기. 냉동실, 냉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책꽂이 털기. 이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서 냉동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올리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너무너무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바스켓에다가 탁탁탁 정리하고 위에 매직으로 썼어요. 너무 잘하셨더라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또 책꽂이, 우리 아이들의 자기만의 그 서고 한 칸, 그거 생각보다 인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흐뭇해하고요. 또 2명 이상인 집에서는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라 백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참 재밌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뭐 사촌 언니 아니면 선배맘 뭐 이런 분들이 자꾸 책을 주시잖아요. 또 안 받기도 뭐하고 또 사실 그게 다 돈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데 받자마자 학년에 맞지 않는데 바로 전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DP가 전시하는 게 너무 오래되면 안 봐요. 모든 거는 새로워야 돼.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거 몇 끼 먹어봐요. 다들 지겨워해. 책도 마찬가지야. 그 책이 아무리 좋아도 5년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고 4년 전에도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이제야 내가 볼 차례가 되었네 해도 재미없어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이 인쇄 기술이 책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요. 요즘은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오히려 여백을 많이 띄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제본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 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인쇄판이 디자인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옛날 책들은 안 보게 돼.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쟁여놓지 말자. 우리가 뭐 옷도 얻어놓은 거 쟁여놓는다고 입나요? 안 입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신선해야 된다. 신선한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신선하지 않은 게 뭔가 본다면 남편하고 저죠. 저희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애가 나를 버려라.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물건이든 뭐든 너무 오래된 거. 물론 저는 굉장히 물건을 오래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신기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전과 과학책은 재고를 사는 게 아니다. 사전과 과학책. 왜? 이거는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은 특히 저는 오히려 잡지를 봐라. 아니면 정말 유튜버, 그것도 최근 거, 아니면 기사, 이런 거, 논문 이런 걸 봐야지 예전 거 보면 다 이미 지나간 지식들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이 시대에서
2년 전, 3년 전, 4년 전 정보가 뭐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올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몸이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시는 분들도 인사를 걸어주시는 분들, 또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 라방은요, 이게 라방이 끝나고, 이게 업로드하는 순간에 댓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안 읽고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인사는 제가 그래도 사람을 부르며 인사해야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세봉번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패드 조금만 당길게요. 자, 볼까요? 네. 많은 분들 좀 계속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네. 인사를 걸어주신 분만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예의죠, 뭐. 네. 릴리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MS0407K님, 안녕하세요. 네. 제이 세실리아 님이 새해 맞이 묵은 책들 당근에 다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당근이 근데 조금 귀찮아. 그 어떤 영상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 만일에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보통, 그 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차들만 정문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한대요. 당근이라고. 그래, 문을 열어주신대. 이것도 정말 보안에 약간 구멍이 있구나. 전 그렇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예. 경비 아저씨들 다 아셔야 될 것 같아. 예. 당근이라고 다 열어준대요. 네. 리틀님, 안녕하세요. 매일 코치님 뵈니 참 좋습니다. 강의 듣고, 라방 듣고 하느라 요즘 하루가 알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단톡까지 하잖아.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샤플들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현서 언니, 매일 공부할 라방과 강의가 많아 행복한 1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주고 재밌어 해주니까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빨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네. 김보라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봤던 코치님의 영상을 봤는데 과학책은 중고 사는 게 아니란 말씀에 깨달음을 팍 그러셨어요.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게 좋을까요? 잡지는 요즘에 근데 가보면 대부분 밀봉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또 너무 연예인 만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고 사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내용은 오히려 효과가 없다예요. 조금 만만한 거를 사는 겁니다. 네. 스테이님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에다님, 네. 예. 옹심, 영옹심님, 네. C0622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선영님, 네. C0622님, 중1 남자아이 게임만 해서 걱정이에요. 어느 집이나, 걱정하죠. 방학이니까 일단은 좀 며칠 놔두고 주간계획표도 만들고 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아이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네. 코치님, 자주 만나니 너무 좋아요. 네. 80뿌니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UN214님, 네. 네. 재홍유진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매번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해야지 하며 정리를 못했는데, 새해 맞이 오랜 책들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어요. 진짜 정리해야 돼요. 네, 진짜. 이제 대치동이나 도곡동의 특징이 뭐냐면, 집집마다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주상복합도 바깥에서 저층은 그 베란다 쪽이 보여요. 거실도 보이고. 그러면 정말 어떤 집은 베란다, 이 바깥 베란다까지 책꽂이가 있고 책이 한가득 있어. 그것도 막 쌓여 있어. 그 집은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다 공부하는 집인 거지 뭐. 네, 정말 많아요. 그런 집들.
네. 드림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어제 2박 3일 속초 여행 다녀왔어요. 코치님이 추천해준 식당, 시래기 국밥집 우송옥 가서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찐 맛집이었어요. 친정엄마도 잘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다 맛있죠. 우송옥도 맛있고, 우송옥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한정식 같은 느낌이고요. 시래기 국밥은 조금 가벼워요. 좀 라이트한데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잘했네요. 그리고 그 순자집도 되게 맛있는데 거기, 예, 저는 거기 있는 순자집은 특히 그 가재미 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예, 사실 우성옥은 가재미 구이가 좀 맛없어요. 이제 좀 덜 거요. 좀 바싹 거야 되거든요. 근데 순자집 가재미 구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거 뼈까지 다 먹어요. 네, 네. 네. 권아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초4 되는 아들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샤밀리 키즈들이 많이 들어요. 멋진 아들, 반가워. 네. 네, 데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승현님이, 안녕하세요. 강의가 줄줄 밀려 있어요. 할 일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계획표 잘 세워서 몇 번이나 보세요. 정말 좋은 강의니까. 네. 이명진이 오늘 라방 참여합니다. 네. 명진이 요즘 바쁜가 봐요. 네. 자, SM진스님, 초2 올라가는데 학습 만화 하루 2시간 이상 집중해서 보내요. 너무 좋아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고요. 학습 만화를 교과서랑 연결하든가 학습 만화의 내용을 텍스트 많은 책으로 연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만화는 아무래도 한정적이고 표현이 자극적이고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네, 연결해라. 연결. 네. C062님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네, YUGDEOG, 네, JIIIN님, 꽃떡이님, 매번 방송 정말 감사드려요. 기운 받으려 코치님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 감독한테 한번, 쫑코를 먹었어요. 저희가 무슨 업무상에 좀 서로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코치님 일 좀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무슨 썸네일을 200개를 넘게 만드시냐고. 너한테 막 약간 화를 내면서. 그래서 내가, 제가 세 봤나 보다. 그리고 내가 일 많이 한다고. 결국 지는 안 하고 내가 한다고 이러는가 보다 해서 내가, 제가 나한테 속된 말로 엿먹였구나.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제가. 우리 언니가 저한테. 우리 김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일 좀 해라, 일 좀 해. 저는 확실히 워크홀릭이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네, DNSWKS님, 어서오세요. 네, 해피미아님, 어서오세요. 네, JJ님, 매일매일 라방 듣는 저도 바쁜데, 코치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약간 체질에 맞고 좋아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이거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 한번 하고 5만 원 받아 10만 원 받으면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5만 원 받자고 10만 원 받자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떠들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나 제 얼굴에 보이잖아요. 재밌어 하는 거. 병이야, 병. 네, 열심히 잘 들을게요.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아들이 멋지다고 해주셨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멋진 거지. 내가 네 얼굴은 못 봤지만 이렇게 엄마 옆에서 그리고 좋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봐도 너무 멋지지. 정말 잘 자랄 거야. 만일에 시간 되면 금요일 날 형이 나오거든. 형 나오는 방송도 꼭 봐. 만일 라이브를 못 보면 엄마랑 제 방으로 봐. 알았지? 자, 오스틴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필기하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아, 우리, 윤성쌤한테 내가 카톡을 좀 보내야겠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윤성쌤, 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톡이 또 없나? 잠깐, 왜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제 이원 방송을 하시는 거를 아시는지 못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 찾아볼까요? 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있다. 수업이 끝나시면 이제, 수업, 네, 지금 수업 중이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수업 끝나시면, 이원 방송 신청해 주세요. 이원 방송을 처음 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한번 설명해 드려요. 댓글 달기 옆에, 카메라, 예, 플러스 표시, 표시, 네, 표시 눌러주세요. 네. 아시겠죠, 뭐. 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나올 거예요. 3살, 4살 엄마예요. 샤론 코치님 강의와 라방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오, 그러세요. 네. 3살, 4살 엄마는 클래스 101 키즈에 가면, 네, 샤론 코치 행복사전이 4개 강의가 있어요. 거기는 요즘에 좀 약간 이상해. 너무 싸게 막 구독 서비스 회원을 늘리려고 하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요. 강사들은 정말 돈 하나도 못 버는 구조죠. 클래스 101에 저 한 달에 정산하는 거 여러분 알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저도 그거 왜 했나 싶을 정도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가서 꼭, 예, 클래스 101 샤론 코치 유초등 클래스 4개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KHJ님, 굿모닝과 굿나잇을 같이 하는, 그러네요, 우리가. 네. 리유엠님, 코치님, 금요일 샤밀리 퀴즈랑 같이 듣게 코딩보다 지금 수학 공부란 말 브루스님께서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말하는 것보다 로봇공학자님께서 직접 말해 주시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부탁할게요. 네. 근데 브루스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네. 현서원님, 김 감독님이 코치님 건강 걱정되셔. 네. 그럼 네가 일을 좀 하든가.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코치님 저는 강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워딩 적기가 힘들잖아요. 슬쩍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그게 아니라 색 감각과 그다음에 아트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센스가. 근데 나는 잘하는 거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상 잘 찍고 좋아요 같은 거 잘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갖다가 시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하면 되죠, 뭐. 네. 예, 날마다니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 브루스 형 라방도 같이 듣자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브루스가 연락이 안 되네요. 어디 갔는지. 네, 어디 갔나 봐요. 네, 한 집에 있어도 잘 모릅니다. 네, 김혜수님, 코치님 아침과 저녁 자주 봐도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옷을 막 갈아입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다른 옷으로 입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제가. 예, 옷이 정말 많아서. 네. 네. 코치님 안 바빠요? 아, 그래요? 아들들 방학이라 그 전에 못 해준 거 해준다고 아이들과 있어서 활동성이 떨어지네요. 동생 언니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어. 아이들과 잘 문 개고 노세요. 문 부딪히고, 예,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윤성 선생님 저번에 오시자마자 꿀팁 주셨는데, 네, 맞아요. 윤성 선생님 너무너무 매력 있으세요. 잠깐만요. 오셨다. 여러분, 박수 쳐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성쌤이 들어오십니다. 성쌤. 안녕하십니까. 윤성호 선생입니다. 화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샤밀리들이 다 박수 쳐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네네. 그리고 핸드폰에서 어떤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 소리가 안 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울려서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괜찮고,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세요. 제가 그 자막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우쌤이 네. 멋지게 나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모든 강사들의 외모를 또 신경 쓰잖아요. 핸드폰이죠, 성우쌤 지금. 네네. 핸드폰에 소리 나오는 걸 끄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어폰이 있으면 이어폰을 꽂으시고요. 그럼 이어폰 제가 없어요? 다시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냥 하세요. 이거로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만 조금 소리를 줄이시고, 네. 그냥 소리를 좀 줄이시면 돼요. 네, 소리를 지금 껐거든요. 아, 네네, 충분해요. 그리고 아, 지금 지금 너무 괜찮나? 네, 너무 멀리 갔어요. 아, 네. 네. 얼굴이 좀 처음, 잘리네? 네, 처음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네네. 여러분들은 우리 윤성욱 쌤이 세팅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좀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다 그래요. 네. 모든 강사들이. 괜찮아요. 네. 네. 네네. 아, 이 좋아요. 정도면 괜찮나요? 조금만 올라오실래요? 조금만. 아, 좀만 더 위로. 볼까요? 조금만. 네. 네. 좋습니다. 딱 좋아요. 아, 딱 좋아요. 네네. 이제 네. 됐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윤성욱 쌤이시고요. 네. 박수 많이 쳐주셨죠?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명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고3 전문 수학 강사 윤성호 선생입니다. 반갑고요. 저는 제 양력은 현재 러셀 기숙학원이랑, 그 다음에 대치명인학원, 그 다음에 이투스 네오 강남,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수능 전문 강사긴 한데, 이제 고1, 2 학생들 내신도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네. 진행하는 수학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성우쌤하고 유튜브 진행도 했고, 또 성우쌤이 네네. 저희 또 강의도 만들어 주시면서 얻은 또 닉네임이, 네, 셰프 수학. 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수학을 맞아요. 정말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맞습니다. 수학을 요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수학을 요리하다, 이런 식으로 수학 셰프, 셰프 수학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은 피지컬도 굉장히 근사하시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제가 좀 덩치가 있고 좀 네. 듬직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셔너블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 실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도시남이구나. 감사합니다. 강남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에 방학이라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윈터스쿨 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그렇죠. 네네. 요즘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죠? 네, 보통 9 to 10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하루 종일 그냥 수학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네. 윈터스쿨이라 해서 중학반, 국영수 3구까지 다 한 번에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 다니듯이 하는 학생들,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참 진짜 제대로 하는 애들은 참 열심히 하고 또 정말 학원에 돈만 내고 맨날 PC방 가 있고 놀러 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음. 웬만하면 이제 지금의 고등학생들, 특히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한참 놀 때죠, 한참. 근데 이제 지금 고3들은 좀 그래도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래도 정신 차리고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올해 고3 애들은 작년보다 좀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덜하긴 해요, 사실. 코로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직격탄으로 받은 애들이라 네. 약간 공부를 한다는 습관이 좀 잘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좀 공부를 작년에 비해서 좀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기회다. 약간 절호의 찬스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워낙 3년 내내 코로나 시대, 인 코로나잖아요. 완전히 그 친구들은.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과정, 고1 교육과정, 고2 교육과정, 중3 교육과정이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도 교육과정은 흘러간다. 3월에 할 거, 4월에 할 거, 5월에 할 거. 그리고 평가는 그게 다 들어간다. 어떻게 할 거냐, 니네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맞아요. 특히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주는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대학 가는 게 이제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음, 과거에 비하면 엄청 들어가기가 쉬워졌어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네, 서울 상위권 10위권 대학, 특히 이제 올해 연세대 고려대는 이제 그 최종 경쟁률이 정시 같은 네, 경우가 3점대예요. 3점 네, 몇 대 1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음, 그나마 서성한, 그리고 성균관대 네, 정도가 한 4대 1. 이 정도로 음, 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연대고대가 3대 1 정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내 옆에 있는 친구 3명만 제끼면 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두 명만 그래서 제껴도 되는 좀, 거죠. 두 명만. 네, 그러네요. 뭐 2명 네, 제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대학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좀 쉬워진 경향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 상위권 대학 같은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더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수능에서 5개 틀리면 의대 못 간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도 그렇죠.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네, 5개 틀리면 못 가지만 뭐 네, 7개, 만일에 3개랑 4개랑 뭐 정말 3개는 정말 서울에서 의대를 간다면 4개는 지방에 가야 된다. 네네네. 정말 정시는 한 문제 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네, 치열하죠. 네네. 그래서 음.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엄청 점수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좀 네. 나아진 게 약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제 그 약대로 좀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에 대해 이제 점수대가 조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약대가 네.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그렇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조금씩 이공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음. 또한 올해 이제 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과 음.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잘 네. 쳤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이과로 이제 대학을 지원하기는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음, 이제 문과로 지원을 해서 네. 교차 문과 지원을 해서 침공.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을 가서 거기서 뭐 전과를 음, 하겠다 또는 복수 음, 전공을 하겠다라는 학생이 많아서 음, 사실 요즘 대학 들어가는 게 거의 이과판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다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영어 강사랑 경쟁력을 약간 있었고 국어 네. 강사야 뭐 고3 때만 핫했지만 지금은 그냥 초등, 중등, 고등 다 수학 강사인 것 같아. 예, 맞아요. 지금, 그죠? 그쵸. 이제 고교 그 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이 되면 네, 이제 고입이 대입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중초딩 수학도 엄청 중요해져 버렸고요. 네, 당연히 이제 정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수학은 원래부터 중요했었고 하다 보니 음, 수학 강사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 실제로 이제 학원가에 이제 수학이 조금 그래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네, 국어 수학이 정말 중요해져서 네. 국어랑 수학이 거의 이제 강사들이 좀 많이 모자란 그런 아,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이라는 게 수포자도 많았고 네. 상위권에 집중되는 그런 사교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뭐 주 뭐 2회, 3회, 1시간 반, 2시간 한다면 보통 올림피아드 한 애들은 뭐 5시간, 7시간 하니까 네네. 학원의 주 수입이 주로 그게 많았는데 요즘은 중하위권 애들도 다 수학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수학 강사도 부족하고 수학 시장이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여튼 특히, 성우쌤한테는 좋은 거네. 그렇죠. 저한테는 좋긴 한데, 예, 물론, 근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의 수요는 이제 조금씩 이제 대치동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과나 대형 강의보다는, 동네에서 이제 1대1이나 음, 소수정예로 해주는 학생들, 그런 학원에 조금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맞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한 반에 조금, 한 자릿수 학생들을 음, 꼼꼼히 봐주시는 것을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죠. 그런 트렌드의 학원이 좀 더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편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네네.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에 관련된 즉 과목 선택에 대한 권한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들, 뭐 고급사, 경제수학 이런 것들도 다 네. 선택하는 데 의미를 두니까 그래서 네네. 더 소규모 수업, 더 프라이빗한 수업이 더 많이 발달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요즘은 프라이빗한 게 오히려 또 학생을 1대1로 봐주고 내 아이의 이제 수준을 좀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어머님들은 음,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프라이빗한 뭐 공부방이나 또는 그런 보습학원이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네, 컨텐츠가 풍부하고 그러면 음, 좋은데, 되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좀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정체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네,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소수정의 학원을 알아보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가기를 좀 추천드려요, 사실. 네. 그리고 그 대형 학원이나, 기준이, 네, 음, 브랜드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뭐 이력이나 네, 양력부터 이제 뭐 경력, 이게 다 이제 딱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음, 사실 소수정예 이런 데는 그게 좀 많이 확인이 불가하니까 좀 네.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학원을 선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 싶네요. 이제 꼼꼼하게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정말 네네. 10년 이상 중등수학만 가르쳤다. 근데 아, 그분이 수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럼 거긴 네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네, 그분이 맞아요. 중등수학을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정보가 있고 수능에 맞춰서 중등수학을 가르친다면 훌륭하신 분인데 그냥 네. 예전 그 티칭 노트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음, 데는 정말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네. 또 재밌는 얘기 하자면 자꾸 수학을 하러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꾸 먹을 거를 주는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저는 네. 가면 안 돼. 예. 우리 간식 먹으러 학원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예. 맞죠. 사실 그렇죠? 수업 공간이란 게, 음. 먹을 거는 주기보다는 뭐 마실 거 정도야 뭐 줄 수는 있죠. 뭐 목 네. 타거나 그런 정도는 뭐 사실 수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음. 뭐 먹는 거 이런 거 주게 되면 사실 수업 음. 분위기도 안 좋죠. 냄새도 나고, 뭐 네. 공부하는 공간에서의 그런 음식물이 있으면 약간 수업 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음. 보통은 좀 그런 공방스럽거나 그런 음. 보습학원이 소수로 선생님들이 그런 걸로 이제 인기몰이를 하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 음.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되게 너무 똑똑하고 영악해서, 네. 그 또한 자기가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이러면 아무리 그 네. 선생님이 퍼다줘도 그 네.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이제 더 잘할 수 음. 있게 자기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그래서 특히 걱정, 저는 네. 수학은 적어도 이공계, 예, 뭐 수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본인이 수학을 많이 한 사람한테 배워라.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학부든 아니면 전공이든 정말 다른데 엄한 거 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전공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갖고 너무 많이 시켜. 네네네. 양으로 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럼 너무 그래서 이제, 힘들다, 아이들이. 네, 음, 맞아요. 근데 사실 수학은 많이 풀면 도움이 많이 되긴 돼요. 음, 근데 음, 이제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음, 또는 그 학생을 되게 몰아세우는 듯한 경향의 음. 그런 양치기 풀이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전국 상위권 학생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전국 음, 다섯 손가락에 들던 그 학생의 이제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한 문제집은 틀리라고 푸는 거래요. 그 학생 말로는. 음,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점은 틀려야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음, 붙잡아 보는데, 내가 백날 풀어가지고 다 음, 맞추면은 그건 시간 음. 낭비인 거죠. 내가 아는 문제를 그렇죠. 나는 확인한 거니까.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식의 양치기 문제풀이보다는 음, 단계 단계에 맞게 내가 좀 이제 기본 했으면 이제 중간 실력 완성하고 그 다음에 네. 심화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좀 많이 틀리는 상황에 대한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문제풀이, 그리고 음. 문제풀이 양을 조금 설정을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식의 문제풀이를 하다가는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분명히 엄청 많이 공부하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은 안 네. 오를까? 음. 그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풀 줄 아는 문제만 풀어왔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향상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그걸 저희 단톡방에다가 제가 그 워딩을 어떻게 넣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평 이동, 수평 반복만 하면 안 되고, 수직 상승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든 아니면 학사만 몇 번 하는 것보다 저는 석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네네. 더 발전해야 되는 건데, 그 학사 되돌이, 제자리 뱅뱅한 게 자랑이 아니다. 아, 그거는 오히려, 진보보다 못한 거죠.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쉬운 거, 그 다음에 내 입에 맞는 것만 하면 이 아이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맞죠. 말씀해 주신 그 아이의 같은 맥락인 거죠. 예, 네, 틀리라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틀리라고 있는 거. 네. 문제집은 그래서 재밌네요. 많이 내가 틀린 문제집을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레벨을 잘 올리고, 또 요즘에 수능의 그 경향이, 네, 네. 특히 준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수능 경향을 좀 제가 철저하게 분석드리자면, 네. 일단 그 EBS 연계율이 좀 줄었잖아요. 70%에서 50% 간접 연계로 줄었는데, 그래서 그 간접 연계가 뭘 이야기하냐면, 네. 중간 난이도 문제라 하거든요, 저희가. 뭐 11번, 중간 난이도 문제. 네. 11번 정도,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20번,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준킬러보다는 좀 쉽고요. 그냥 네. 4점짜리, 쉬운 4점짜리는 좀, 보다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이번 EBS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능 완성의 맨 뒤에 보면 5회분에 대한 모의고사가 있어요. 네.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거의 그림도 똑같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도, 도형 문제가 있거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학생들이 항상 치게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수능 완성 4회 차에 나왔던 도형과 똑같이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난이도 4점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자체에 문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경향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쉬운 4점, 그리고 약간 네. 중간 난이도 상황의 4점이 많이 연계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원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기출 문제들이 문제. 좀, 네, 기출 문제라 하는데, 교육청이랑 사관학교 이런 건 빼고요. 순수하게 네. 평가원과 수능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같은 문제 유형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그 다음 올해까지,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 15번이요. 매번 수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열이라고 수를 네. 나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규칙성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죠. 올해 9월에도 나왔는데, 수능에 똑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 네. 유형이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같지는 않지만, 그 단어가, 문제의 유형이 있죠. 똑같이 생긴 모양. 그게 똑같이 나왔고, 이게 작년 9월에도 나왔었거든요. 작년도 네, 네. 6월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갑자기 선택 과목제가 이렇게 안착되지 않다 보니까, 네.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 트렌드랑 수능 트렌드가 되게 달랐어요. 네.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그런 패턴들이 수능에서는 전혀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은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수능에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평의 기출 문제랑 수능 문제가 유사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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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네.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나왔어요. 네. 6월, 9월에 둘 다. 그런데 네. 이제 수능에서도 동일하게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면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15번에 수열 문제 나왔는데 똑같이 15번에 수능에서도 수열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도형 문제가 9월에 나왔는데 똑같이 수능에 나왔고, 그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그러니까 수원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가 10번대에서 13번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평가원에서는. 네. 역시 수능 때도 13번, 수능에는 11번에 딱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러면 선생님, 네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는 더 이상 신유형은 없다. 이렇게 워딩 잡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신유형은 없다? 네, 작년 수능과 다른 것은
신유형은 없다. 6월, 9월의 예. 문제 패턴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아, 더 이상 신유형은 없다. 네. 요거를 워딩 잡을게요. 네, 네. 오늘 강의요. 네네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EBS 연계는 좀 쉬운 문제. 6월, 네. 9월 모평과 유사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네. 여기까지로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정말 경이로운 것은 그 사설 모의고사제 문제들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시대인재 서바이벌, 뭐 강대 모의고사 K, 뭐 각각 뭐 현우진 뭐 킬링 캠프, 뭐 이창무 클리어 이런 기타 뭐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의 그런 모의고사랑 그런 네. 데서 이번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사실 각 그 모의고사 제작 그런 학원으로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사설 모의고사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어요. 높죠. 네. 네.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이제 다 반영해서 문제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능과 비슷한 문제들을 적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 대치동 명강사 레전드들이 자기 현강에서만 일부 학생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쪽집게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되면서 모의고사를 판매하는 이제 업체가 네. 되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 또 정말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네, 맞아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이게 지방권하고 이제 성적에 정시의 점수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권 학생들은 대치동에 가서 유명한 강사 또는 유명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1회차부터 15회차, 뭐 16회차까지 다 연습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 서바이벌, 시대인재 서바이벌 같은 건 18회차고요. 뭐 강대 모의고사 K는 16회차, 그다음에 다른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 14, 15회차 정도를 진행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30문제짜리를 15번을 푼다 했을 때 최소 450문제를 이제 수능형 문제를 연습하고 이제 시험에 투입되지만 우리 지방 학생들은 사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그냥 인터넷 강의 6회번 정도의 그런 모의고사들, 인간 강사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량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의 좀 차이는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도 차이지만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죠. 이게 본인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는다 이걸 아니까 네. 내가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위에 수도권 아이들이 많이 받는다면 지방권 아이들은 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이 성적 부포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윤성쌤.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샤밀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우리 샤밀리들 힘들 거야, 아마. 뭔 소리야, 코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 쉽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중간에 해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해설을. 왜냐하면 성우쌤하고 저는 이렇게 말이 통하는데, 자, 여러분 뭐냐면요. 이제 수능은 우리가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를 우리가 모평이라고 하고 교육청을 이제 학평이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대치동의 아주 레전드 명강사들이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어내서 팔아요. 그게 예전에는 국어가 김봉소 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야. 그렇죠? 스타트가.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강사들도 다 만들고 또 재수종합학원에서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전파가 됐는데 이게 워낙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가원이 어떻게 낼 거란 것까지 다 커버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장 킬러 문제는 얘네들이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 사람들은 그거 하면 돼 그냥. 사서. 안 비싸. 모의고사 얼마예요? 보통 16,000원, 15,000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읽는지도 몰라, 교사들이.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렵다고 겁나서 안 해. 그러면 수능 1등은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알려드린 거야,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 내가 보니까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너무 김혜순이 꿀팁이다 하면서 듣고 있어요. 코치님 통찰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수학이
그러니까 수능 수학의 난이도가 있어요. 원래 학평에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A, B, C, D, E. 그래서 A 문제는 전체 지원자의 80%가 맞추게 쉽게 디자인하고, 예, 이 문제는 20% 미만만 맞추게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도 예전에 웬만한 애들이 버리는 킬러 문제가 오히려 더 적어지고, 웬만하면 도전해야 되는 준킬러 문제인데, 그거보다 조금 쉬운 거, 그거는 EBS 연계가 많은 거고, 그렇죠? 예, 준킬러는 이제 평가원의 모평하고 비슷해지는 거고, 오히려 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대치동 레전드들이 만든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쌤, 우리가 네. 이번에 우리 성우쌤, 우리 지난번에 만든 강의가 진짜 대박이었네. 그렇죠. 모의고사를 어떻게 시간 분배하면서 풀고, 그다음에 어떻게 모의고사를 해석하고 접근하면서 예. 문제 풀이할 때 우리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 10강 정도로 정리해서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중학교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론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되게 좋겠지만 사실 내신은 가면 갈수록 이제 고교 등급제들이 이제 정착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의해서 이제 뭐 학종이나 이런 게 좀 결정되는 게 많아서 아이들은 좀 더 높은 대학을 원한다면은 본인들은 이제 정시를 필수적으로 이제 그럼요.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정시에 좀 매달려서 이제 수능을 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열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학을 들어가는 조건이 요소가 평가 요소가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잖아요. 물론 논술도 있고 뭐 논구술 면접 다 있지만 큰 꼭지는 내신과 수능인데 그동안 내신은 대부분의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특목자사 애들은 자기들끼리 9등급 나눠서 분리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고하고 지방은 유리했단 말이야. 내신의 상대평가.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시험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일반고나 지방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비중이 커지고 수능 영향력이 커져. 근데 수능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이 우리가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 아니라 고1부터 연습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윤성쌤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 진짜 귀신 같다. 우리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이번 강의를 만들었나 모르겠네 우리가. 자, 제가 좀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명인에듀 1타 강사 윤성쌤의 수학 모의고사 제대로 분석하기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모의고사의 정의와 분석. 학년별 모의고사 분석. 세 번째, 내신과 수능에서의 수학적 개념 차이. 이게 달라요. 수학적 개념이. 그렇죠. 내신에서 요구하는 거랑 수능에 요구하는 거. 자, 네 번째, 수능적 마인드 이해. 다섯 번째, 등급에 따른 모의고사 준비법. 여섯 번째, 모의고사 시간 배분 스킬. 일곱 번째, 고1 모의고사 문제 접근과 해석. 자, 고2 모의고사 문제 접근과 해석. 고3 모의고사 문제 접근과 해석. 그리고 마지막에 대치동 모의고사 소개 및 리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가 그 레전드 강의거든. 그래서 우리 성우쌤이 이거를 다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강의에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에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수학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면 이 강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 강의는 아이들이 이제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정시 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모든 요소를 제가 알려드렸다 볼 수 있어요. 성적표를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 우리 아이가 등급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더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모의고사는 어떤 트렌드고 학년별로 어떻게 우리가 모의고사를 점수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할까, 대비를 할까?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우리 내신 시험과 다르거든요. 시간도 다르고 문제수도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 조절을 못해서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이제 까먹는데
그거 점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 풀까부터 시작해서 최근 대치동 모의고사들의 성향 분석하고 이런 모의고사는 이런 학생들은 좋다라는 소개까지 해서 제가 모든 모의고사에 대한 A to G를 다 설명을 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강의도 좋지만 성욱쌤의 정말 독특한 콘텐츠가 생긴 거네. 아, 네, 그렇죠. 이거 너무 좋다. 그럼 네. 지금 우리 모의고사가 시대인재께 있고, 그 다음에 강대께 있고, 또 어디 거 네. 있어요? 이제 현재 수학 1타라고 불리는 현우진 선생님의 현우진. 네,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이제 그냥 강사로서 인터넷 강사 출신으로 유명한 양승진 또는 이창무 선생님, 배성민 선생님. 이창무 쌤. 네, 네. 그런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비인기 모의고사이지만 그래도 퀄리티들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대성에서 만드는 히든 카이스, 숨겨진 히든 평가원의 카이스? 문제라 이러는데 어. 그런 거나 오르비에서 출간하는 여러 모의고사들까지 해서 사실 인기 있는 모의고사부터 이제 고3이나 또는 재수생들이 좀 선호하는 모의고사 종류까지 다 망라해서 제가 한번 리뷰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너무 좋아요.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모의고사를 부모님들이 이제 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해서, 네. 사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되게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그럼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또 하나는 중3 때, 예. 네, 모의고사 네. 성적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더 인정해 주잖아요. 아, 그렇죠. 내신보다 오히려 더. 네, 맞아요. 얘는 명문학교 갈 거야, 라고, 그런 왕관을 씌워줘요. 네. 네, 맞아요. 보통 학생의 순수한 이제 학업, 학생이 그냥 공부하는 그 학업력이라죠. 학생이 공부하는 정도, 또는 그 학생의 네. 실력이라죠, 실력. 그걸 가장 이제 잘 반영하는 지표가 바로 모의고사죠. 네. 이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했다는 것에 이제 반증하는 시험이거든요, 사실. 내신은 그래서- 딱딱하고, 네. 맞아요. 네, 명문학교들은 복도에다가 붙여요. 50등까지. 전교 50등까지 모의고사 성적표 올리고, 제 강의 중에 이번에 샤프한테 제가 해줄 강의도 이제 모의고사 분석 강의가 있거든요, 저도. 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을, 사실 고1 등급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내가 어느 영역에서 틀렸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거 틀렸는지, 쉬운 거 틀렸는지, 그리고 적어도 백분위가 내가 어느 정도 미치가 있는지, 요 정도 알면 맞아요.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비 고1들, 예비 고1은 첫 모의고사가 중3 전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나요? 지방에서 못 푼다길래 대치동 서점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네. 네. 모의고사 보통 문제요. 네, 인터넷 강의로 살 수 있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동에서만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수강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만. 네. 네. 요즘 그래서 그런 대치동 학원들은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해서 택배로 네. 보내주는 그런 수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라이브로 이제 원격 수업하시는 그런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대 모의고사 K는 사실 강남대성 분점들이 전국에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수강하게 되면 이제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특장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입 딱 그냥- 벌리고 있대요. 우리 사멜리들이 네. 윤성쌤 강의에 입 딱 벌리고 있어요. 코치님 해설장입니다. 어찌 아셨어요? 코치님 듣다가 중간에 못 알아듣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더라고, 우리. 어려우니까. 근데 맞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이라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이선영님은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분석 강의 신청하셨다고.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 이거 그때 우리 성우쌤하고 저랑 유튜브 라방 하면서 제가 네. 부탁했잖아요. 이거 주제로 해달라고. 맞아요. 근데 이번 수능에 완전히 쪽집게였네, 우리가.
네, 아마 제가 알려드린 팁으로 수능을 접근한 학생들이라면,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서울대 의대 자랑해요. 학교도 합격을 했고요. 네. 오, 서울대 의대 네. 학교. 아, 오, 맞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대 학생들도 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문과 통합 1등급, 그 다음에 어. 다 한 명 이상씩 다 와. 배출했어요. 의대 중에 학생들이. 근데 그 진짜. 학생들한테, 네, 평소에 알려드린 이런 모의고사 스킬, 모의고사를 네. 분석하는 방법이 이번 저희 그 샤밀리를 위한 그 강의에 네. 제가 다 쏟아 넣었거든요. 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윤성쌤 너무너무 찐이고, 어디에도 없어요.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여러분, 정말, 적어도 초등 고학년, 중학생 엄마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없어요, 맞아요. 이런 강의. 없어. 네, 중학생, 고학년들은 특히 3학년 네. 되시는 어머님들은 사실 음. 중3이 내신이 1학기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 2학기부터 이미 고등학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모의고사를 좀 대비하면서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도 좀 모의고사를 좀 연습 많이 해서 네. 굳이 내신이 좀 잘 안 돼도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게끔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정시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아주 충분히 기대하고 학생이 이제 굳이 내신이 목매달 필요 없이 나는 정시에서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게 네. 될 겁니다. 여튼 수학이 사실은 그래. 수학을 솔직히 대한민국 엄마 중에 수학을 안 시키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우쌤 강의는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약간 요리에서 본다면 미슐랭이 하는 그 플레이팅 있잖아.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네. 멋지게 작품으로 딱 만들어기까지의 그 스킬, 그 전략을 알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공부한 것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라면 우리 성우쌤이 요리해서 멋지게 플레이팅해서 서울대 의대 가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진짜 네. 근사하지 뭐. 네, 맞죠. 애썼어. 네. 올해 좀 결과가 좋네요. 나 옛날에 내가 컨설팅 해준 친구가, 의대 들어갔다고, 나 그때 모피 효를 받은 적 있어. 네. 그만큼 잘 컨설팅 해주셔서, 네, 학생이 감사했나 보죠. 그 선물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게 꼭 물건의 뜻이 아니라, 일단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어느 정도 약간 숟가락 하나 올렸다는 느낌? 네네. 그거 되게, 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거 되게 흐뭇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걔도 얼마나 선생님한테 고마워하겠어, 서울대 의대 가는 학생도. 네. 잘했어요. 네. 아유, 애썼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러셀에서 지금, 재수생들 수업하는 거 아니면 재학생들 하는 거예요? 지금 윈터스쿨이다 보니까 재수생하고 재학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들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윈터 보낼까요? 애들 그냥 이제, 윈터가 두 종류가 있잖아. 기숙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러셀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있는 학원은 기숙학원이라서 기숙이지만. 기숙이에요? 네. 어디 지역? 왔다 갔다 하는 러셀도 있어요, 사실. 어디 지역? 시내 같은 경우는 중계 러셀, 강남 러셀, 대치 러셀 이런 데도 다 있죠, 사실. 근데 거기가 기숙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나가는 곳은 러셀 기숙이고요. 시내에도 러셀이 다 존재하는데, 거기는 이제 데일리처럼. 데이타임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통학하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출강하시는 데는 기숙사예요? 기숙학원이에요? 네네.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엄마들이 특히 고1, 고2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너무 기숙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 기숙 윈터를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윈터스쿨은 기숙이든 아니면 시내든 간에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일단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노는 문화에. 집에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 네. 너무 노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에만 보내도 사실 거기서 뭘 할지는 모르거든요. 네네네.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는 말이 학생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믿으면 안 된다.
아이를 믿지 마세요. 네네, 맞아요. 네. 지금 어머님은 속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어머님 얘기하고 속고 계십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어떡해. 속지 않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온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음. 바로 각 학원별 윈터스쿨이에요. 응.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겨울은 어디든 윈터스쿨을 가서 공부하길 추천드리고 응.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을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착됐기 때문에 응. 그때는 이제 자기 주변에 좀 괜찮은 학원이 있다 싶으면 네. 거기에 이제 뭐 단과든 전문 학원이든 보내셔서 음. 그 습관 유지하면서 학교 내신이나 정시나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윈터스쿨은 과거에는 사실 선택이었다면 요즘 세대 같은 아이들한테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네, 그 그것도 돈을 참 시장이 많이 아까워하시니까. 커졌어. 네네. 그리고 대치역에서 러셀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네.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아, 맞죠. 네. 그래가지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막 물어보는 거야. 저기는 내신 1등급 애들만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식사도 기내식처럼 준다. 그리고 뭐 공기도 뭐 환기가 된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맞아요. 자랑을 했었어. 정말. 네네. 그리고 맞아요. 진짜 대치동주를 다 긁어 모았잖아, 러셀이 그때. 네, 지금도 뭐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고요. 식사도 되게 비싸고 뭐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안 먹지만. 네, 저는 너무 급식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바깥 네. 음식을 사실 사 먹고 네. 너무 질려가지고요, 저는. 그렇지만 네. 우리 학생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럭셔리로 바뀌어서 컨셉 자체를 외가에서 그게 막 대박이 났지.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또 시대인재가 워낙 대치동에서 좀 핫해져가지고 제종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바뀌었어. 옛날에 이제 재수종합반 하면 이제 강남대성 이게 약간 강대였지. 네, 그랬는데 요즘은 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시대가 바뀐 만큼 시대 인재가 네, 요즘 다 먹었네요, 그냥. 이름을 잘 져야 돼. 이름을 잘 져야 돼. 시대인재 이름 잘 졌다. 잘 졌어.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명인에서는 지금 몇 학년 수업하세요? 현재 명인에서는 고3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은 내신해 주시고. 네, 내신 기간은 좀 내신 봐주고요. 아직까지 지금 학년은 좀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서서히 좀 학년을 내려가서 이제 고1, 고2 학생들도 좀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좀 1학년 때부터 좀 이제 만들어야 3학년 때 좀 빛을 발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맞아. 이제 좀 서서히 학년을 좀 내려가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 추천해요. 추천하고 네. 저는 오히려 명인 원장님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중2, 중3, 고1반 만들어라. 맞아요. 그거 아주 골든타임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요즘- 추진하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선행이 빨라요, 진짜. 어머님들이 다들 네. 젊고 센스가 있으시다 보니 아이들의 그런 선행을 이미 중학교 1, 2학년 때 웬만해서 고등 뭐 수원, 수특까지도 다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 수준도 꽤 높아졌는데 그래서 사실 그 학업 분포도가 가운데가 좀 비어 있고요. 극상, 극하위 이렇게 좀 나눠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네, 그치? 네네. 그래서 이제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요. 그렇지. 중위권 싸움은 좀 약간 부실해졌지만 네. 또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두터워져서 어머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그런 학업 계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길을 쓰고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좀 하게끔 이제 만든다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좀 펄펄 날아다닐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막 초등 때 일부 엄마들이 막 초등 때 막 선행 많이 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적어도 그죠? 네. 네. 우리 강사들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생각이. 그렇지만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오고 중학교 때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뭐 학습 양으로 많이 승부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세종이도 나가세요? 예, 세종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강사님 혹시 세종에도 계세요? 오픈 강좌 때 뒷모습을 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세종에서 서울대 의대 학생이 탄생했습니다.
아, 진짜? 아, 네. 세종 영인에 입학 나가신대요. 네네. 세상에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또 있었네요. 이러고 지금 우리 샤멜리들이 난리 났다. 예. 네. 서욱쌤이 지금 어떤 네. 분이 이 발음이나 이런 악센트가 약간 그 사투리 나온다고, 아, 맞습니다. 제가 매력적이잖아요. 경상도 쪽인데, 예. 잘 들어보시면 표준어인데, 억양이 좀 남아있어요. 말은 서울말이 맞는데, 약간 억양이죠. 억양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진짜 설말한다 그러더라. 정말. 저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끝자만 올리면 다 서울말인 줄 알아. 끝자만 올리면. 정확하십니다. 나 서울만 했지? 이렇게 막 물어봐. 네. 너무 사실 웃기다, 너무 웃기다. 사투리는 안 쓰지만, 억양이, 네. 경상도 억양이 많이 남아있죠. 네. 본인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아, 그건 아닌데, 네,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느낄 뿐이죠. 근데 쓰는 게 더 좋아요. 네네. 훨씬 매력 있어. 약간 훨씬 매력 있어. 상남자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상남자? 근데 사실 네. 성우쌤이 굉장히 곱잖아. 기본 인품이. 예. 되게 그냥 사실 이제 그 수학 선생님 치고는 우리 성우쌤이 되게 좀 소통 능력, 감성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왜냐면 이과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잘 못하거든. 표현 잘 못하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네, 취미가 감사합니다. 뭐예요? 취미. 취미는 영화 감상? 웬만하면 영화? 영화 감상이나, 네. 어,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거 되게 뭐 좋아해요. 좋아해요? 스포츠는 겨울 스포츠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평상시에 헬스장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돈 정말 많이 버는데 그 돈은 어디다 써요? 그 돈은 좀 모아서 이제 집을 사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 네. 삽시다. 집 네. 삽시다. 꼭 네. 집을 사고 싶네요. 사야죠. 사야죠. 사야지.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수학이란 과목이 참 엄마들한테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점점점 수학의 비중은 커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특히 이제 94년부터 이제 시행됐던 수학이 이제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사고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잖아요. 자, 우리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진짜 초1, 초2 때 선행한다고 애 돌리지 말아라. 그는 그 유명한 학원 가려고 목숨 걸지 말라. 이거를 정말 고등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진짜? 우리 초등맘들은. 그런 얘기 좀 매운맛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제가 매운맛. 지금 아직 그 미취학 아동이나 또는 초등학교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아 시절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학업을 주입하던 듯한 그런 공부 방법은 오히려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는 저해가 될 겁니다. 차라리 그때 밖에 나가서 좀 더 이제 자연적으로 좀 진화도 해보고 곤충도 잡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세상에 좀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오히려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 휴대폰이라는 거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늘 사고하는 방식이 약간 이런 휴대폰과 연계 그리고 너무 매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약간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응용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냥 막 달달달 외워서 푸는 건 좀 잘하는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접근해서 풀어보자 하면은 잘 못 따라와요, 아이들이 사실. 네. 네. 근데 오히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아이들 있죠. 중학교 때까지 전까지는 막 펑펑 놀다가 고등학교 전까지도 펑펑 놀다가 고1부터 막 이제 늦바람 불듯이 공부를 시작해서 욕심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학생들은 정말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수학 같은 단일 과목만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고3 되면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유아 때, 유치원 때 이럴 때는 사실 오히려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되려 스포츠를 좀 하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뭐 실험 또는 뭐 도형에 대해서 좀 만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주로 하면서 되려 네. 그때 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놀고 중학교 때 들어가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각 잡고 아이를 그 학업 설계를 좀 해서 시킨다면 네. 대신 아이들한테도 이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너 초등학교 때 충분히 엄마가 놀게 해줬으니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아이와 타협을 좀 해서 잘 학업 계획을 세우시면 아이는 고등학교 갔을 때 그 흔히 말하는 상위 1%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아이를. 저는 맞아요. 진짜 공부 안 시켰고, 네, 네. 유치원도 안 보냈고, 초등학교 때 학원도 거의 안 보냈고, 우리 집 아이들은 진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오히려. 예. 그게 더 맞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제일 추천드리는 말을 거는 안 듣는다. 맞아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아이가 정말 사회성을 엄청 커져가지고 요즘 네. 말하는 인싸력 있죠, 인싸력. 네, 네, 인싸. 인싸력이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면. 그러면 학생들이 주인공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부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욕심을 낼 겁니다, 진짜. 그 그러니까 인싸력이 마음껏 있는 놀리고 막강 네. 인싸력을 키워라.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가 오히려 나이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다. 네,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될 겁니다. 좋네. 좋아. 우리 정말 이거 병 주고 약 주고야. 처음엔 현타로 마무리는 희망으로. 아니야. 야,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의대 보낸 고3 수능 강사가 우리 유초등맘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진실로 말하는 거야. 진실로. 네. 여러분들 진짜 황소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중등맘 되어보니 두 분 말씀에 100% 공감이라고. 이 중등맘들이 깨달으면 이미 지금 수능 보내고 저처럼 정말 30 넘은 애들 키우는, 아직도 학생으로 키우는 엄마는 얼마나 이거 공감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애써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네, 저도 보면 그 캐리어 끌고 다니잖아요, 애들. 막 책 네. 많이 넣어서.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정석한다. 뭐 이러지만 사실 이 정석이란 책도 너무 오래된 책이고요. 그렇죠. 올드하지. 네, 올드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던 책이니까. 네. 이제 많이 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막 그런 데에서 이제 프라이드를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아이는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벌써 정석을 다 했어. 뭐 수학을 뭐 다 했어 이러는데 그거 다시 리셋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 오히려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는 나이 때 공부를 좀 빡빡하게 하는 게 낫지. 되려 너무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지쳐서 자기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학업 말고 딴 걸 하겠다 이런 학생도 꽤 많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선행보다는 적당한 시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죽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이후부터 죽어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차영진 쌤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영진 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 중등이 선행 막 달려서 정말 고1이 다 끝났다고 치자. 그럼 걔는 고3 때 뭐 하냐? 네. 뭐 할 것 같냐 물어보면 고2 때 다시 고1 배우고 그리고 네네. 또 도용 안 된 애들은 중등 다시 배운다는 거야. 네, 선행이 맞아요. 아니라 끝은 후행이다. 다시 돌아간다. 왜 그딴 짓을 네. 하냐. 그렇죠. 내가 이제 맞습니다. 무릎을 탁 쳤다니까. 무릎을 네. 쳤어, 여러분들. 네. 걔네들이 그러니까, 선행 네. 쭉쭉 빼서 고등학교 때 AP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학년 거를 배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도형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도형을 네.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의 특징은 중등 기하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다시 배운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네. 다시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고 2학년 다 뗀 애들이거든요. 네. 넌 도대체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뭐 했니? 하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하느라 중학교 공부를 잘 네.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수능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맞아요. 어. 수능은 사실 중학교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범위를 아우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학 능력, 대학에서 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중학교 교과 내용도 다 포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도 성실히 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어린 시기에는 뭐 학업에 쓰는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주변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뭐 주변 본인이 이제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의 고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학년 되면 알아서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아 내가 쟤한테 뒤처진다고? 나는 쟤를 꼭 이겨야겠어. 이런 바람으로 애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싸력이 강한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거 알고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시는 게 아이가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네. 네, 이걸 갖춰야지 얘가 6학년 때고 중1 때에도 이게 폭발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태도도 개판이고 책도 못 읽고 막 살고 게임만 하고 게으르고 이런 애들이 6학년 때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 애들이 배랑 가는 6학년 때 잘할 수 있다? 아니야, 깨몽이야, 그거는. 그런 건 절대 안 돼. 예.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뭐, 사회활동도 안 하고, 자연활동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초1이 초5 수학 배우겠다고 맨날 아침, 저녁 학원만 다니고, 그딴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알지도 못하고 걔네들이 해봤자 솔직히 그날 배운 거 그날 문제 푸는 거지 수학을 뭐를 알 수 있겠어요. 머리가 연구라야지 수학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머리가 연구해서 수학을 한다는 게 정말 그쵸? 정확한 말씀이죠. 네네. 네. 이 속도가 다르잖아. 시속 10km 할 걸 갖다가 좀 애들이 크면 시속 50, 60을 달리잖아요.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든 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현실을. 그래야지 잘하는 거다.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실력, 보이는 성적, 보이지 않는 실력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독서, 지적 호기심, 탐구심,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진짜 막 고교학점자가 되고, 이제 뭐 수학도 절대평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제 고급 수학 같은 것들도 막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서울대가 뭘 얘기해 주냐면, 권장 과목이란 걸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상경계 애들은 미적분을 해라, 이렇게 권장 과목을 주잖아요. 네. 요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수능을 칠 당시에도 이제 선택 과목제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지금은 미적분이라 하는데 그때도 미적분이었거든요, 선택 과목이.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 미적분 선택하고, 뭐 이산수학이라 해서 또 다른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2009년 뭐 그때 당시였는데, 보통 그때가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만 하고 오니까 그 상경계열, 즉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제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미분을 모르고 오니까 교수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수준의 미분 적분. 그러니까 이제 기가 친 거예요, 이 상황들이. 왜냐면 전국에서 날고긴다는 아이들이 왔는데 아니 미적분 시험을 쳤는데 다 엉망인 거예요. 뭐 미분할 줄 아냐 하니까 모른대요, 애들이. 적분을 알아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난항을 겪다가, 안 된다. 이거 교과 과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해서, 다시 이제 수원수투 체제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미적분을 무조건,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던 세대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수학이 난해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사고가
뭐 인문, 자연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 이건 통합 인재를 기르는 데 저해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선택 과목제로 바꿔라 해서 비적분, 확통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눴죠. 기하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또 대학교 들어온 아이들이 미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미분이 뭐예요? 이러는 거죠. 다시. 교수들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이 되다 보니 지금 이제 당장에 바뀌어진 교육 제도를 뜯어고친 그렇고 다시 바뀌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필수 선행 과목을 해야지만 우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네. 하나의 제도적 룰을 만들겠어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수적인 거라 그쪽 그럼요. 대학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해야 되는 표기는 것은 권장 과목이라고 써요. 권장 네.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인데 실제 네. 수험생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러고 이번에 또 그런 거를 많이 지원 안 한 애들이 학종이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에서 불합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맞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된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아, 이봐, 그리고, 내가 성쌤이 감성이 있고 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 설명해 주는데 역사 선생님 같아. 그런가요? 그게 강점이에요. 네. 엄청 강점. 본인의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수학 네네. 선생님인데. 감사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데? 네네.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 네. 여러분들 그거 오늘 이런- 너무 어려운 거 했어요. 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고 이 파트를 모르면 우리 애들이 아무리 수학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능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네네. 초등 고학년 이상 학부모들은 꼭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쵸.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그래 엄마들한테 그래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샤밀리 패밀리 여러분이 다 초등, 그 다음에 뭐 유치원, 뭐 이제 각 중학교 좀 중등부 저학년 되세요. 이런 네.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음. 이제 저희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네. 고입 입시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대입. 고입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에 있어서 대학들은 필연적으로 고교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고입 경쟁이 좀 과열화될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이 고입 경쟁에 아이를 이제 밀어 넣으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너무 지친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사실 잘 못 따라가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아웃이 오죠. 네. 네, 번아웃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입이란 것은 사실 중학교 1, 2, 3학년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완성을 하면 되는 거고, 나름 이제 요즘 고입도 뭐 똑같이 학생부 종합부터 뭐 되게 다양하게 이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가 정말,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뭐 이렇게 있다 하면, 거기에 좀 맞춰서 좀 계단을 밟듯이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턱대고 진짜 초등학교부터 막 밀듯이 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차근차근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에서 높은 학업 수준을 요구하면 진짜 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달려야 되는 건 맞을 텐데, 네. 그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사실 자기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학생하고 조금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꿈이 아닌 학생의 꿈을 좀 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이제 대입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고입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 그래요. 자기주도 네. 학습 전형. 그래서 네. 진로에 맞게, 그다음에 원하는 계열에 맞게. 예전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요즘은 네. 그렇게 안 하고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네. 계열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진로 로드맵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분명히 고교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간에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내신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모의고
중간고사로 그 학교에 이제 등급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서 이 아이의 진로에 맞게 즉 뭐냐면,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일단은 고등학교의 그 프로파일 같은 그 맞습니다. 이력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를 잘 가라. 이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제가 말은 좀 맞습니다. 설명이 됐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역시 네, 꿈보다 네. 해몽이란 말이 진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그 전문가잖아요. 네. 자, 오늘 선생님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요새 방학 기간 바쁘시니까 좀 한가해지시면 또 우리 유튜브 네. 한번 나와서 또 라이브 또 네. 하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밥도 먹고요. 네. 네네. 네, 자, 오늘 너무 초대할게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재밌었죠?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너무 초대해주셔서 네. 재밌었고, 이렇게 네. 부모님들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 항상, 여기 샤론 코치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면서, 이 샤론 코치 TV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 많이 도움도 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네. 자, 이것으로, 끄고 나가시고 저는 클로징 좀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내용이. 분명히. 그런데 이거 그냥 여러분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방주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는 균을 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병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이 막아주죠. 그게 면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윤성쌤 강의는 그런 강의예요. 예, 면역, 예방주사 같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사실은 요즘에 제가 수능 시리즈, 명강사 시리즈를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타를 받잖아요. 저도 다른 채널처럼 정말 예쁜 말, 고운 말, 말랑말랑한 말만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희들은 천재를 낳았어, 막 이런 말만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책임져? 내 새끼인데, 내 아이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 거지만,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 현실적인 내용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실은 아침에 우리 너무 쉽다고 생각했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도 여러 문제 보니까 어떻게 딱 현타 맞았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문제를 저 따위로 내.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에게 리얼을 보여주는 거야. 나도 여러분들 앉혀놓고 뭐 뇌가 어떻다, 우뇌가 어떻다, 뭐 점수가 어떻다 이딴 얘기하고 싶어. 그런 얘기하면서 힐링시키고 싶어 나도 진짜. 근데 그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샤론 코치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무슨 돈이 생기는 직업도 아니고, 내가 이 무료 강의, 오픈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냐고. 괜히 막, 나도, 약간 우라가 치민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아이고, 정말. 추앙한다고요? 해방일지 보고 싶네. 해방일지 보고 싶어.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돼. 알고 엄마가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의 말을 나한테 이 밤중에 나한테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니까 또 기운이 나네. 기운이 나. 도움 많이 돼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돼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마음 알죠?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코치님 덕분에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Yes, sir.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중이 마음에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시간 가는 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네.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제가
일부러, 강의도 할인 많이 해서 제발 좀 들어라. 듣고 엄한데 가서 돈 쓰지 좀 말아라. 애들 잡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공부 잘 안 해. 정말 속상해, 내가. 공부합시다. 공부해야지 우리가 되게 편해져. 저도 죽어라 공부하잖아. 죽어라. 예. 죽어라 공부하잖아. 아, 샤프라기 잘했죠? 네. 오늘 다시 들으며 공부합시다. 네. 체계적인 로드맵 잡는 강의는 행복사전인가요? 초사입니다. 네. 행복사전 맞고요. 네, 초등고 행복사전 들으시면 되고 샤론코치 블로그에 들어오셔도 1대1 게시판에 하시면 되고요. 예비 고1만 위한 강의 많아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명인에듀 강의는 다 고등들이 듣는 강의예요. 예, 그래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영어 강의, 수학 강의 뭐 다, 뭐 권혁진 쌤 강의, 양지용 쌤 강의, 뭐 엄태욱 쌤 강의, 김윤수 쌤 강의 네, 고등들이 듣는 강의예요. 네, 그렇게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러브님, 예, 들어와서 보세요. 저희 강의, 고등 강의 엄청 많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샤론코치 요새 죽습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 그래, 내일은 그래도 아침에만 있어요. 저녁 강의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아마 토요일 정도에 우리가 힐링으로 좀 편안하게 할 것 같고, 이제 저도 왜냐하면 이 강의하면서 공부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강사분들이 전달하는 걸 정확하게 해주려고 제가 해석을 또 해드려야 되고, 또 제 전문적인 지식을 얹어서 설명해야지 이해가 빠르니까. 그냥 이분들은 과목 선생님이잖아. 입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접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8일 샤플들한테 제가 학원 설명회 그 비싼 강의입니다. 네, 제가 돈 많이 받고 가는 강의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샤플 많이 가입하십시오. 네, 늦은 반 정말 고맙습니다. 열정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싫다. 자, 내일 우리 여성어쌤 대치동 독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푹 주무세요. 네.